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혁 변호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팔려 나가고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사들이고 있다. 중국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다. 침략하고 있다. 벌써 서해 바다를 서해 공정을 통해서 많이 먹었다. 벌써 대한민국을 집 사들이고 상가 사들이고 땅 사들이고 많이 먹었다. 벌써 대림동, 구로동 이쪽으로 중국이 사실상 한국인을 쫓아낼 지경까지 이르렀다. 제주도를 중국인들이 점령했다. 제주도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상당 부분이 이미 중국에 점령당했다.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대한민국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는가? 아니면 홍콩, 우이그르, 신장처럼 될 것인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하나 진지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이그르, 신장, 티벳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원래 이 지역은 말이죠,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티벳 어느 나라에서 언어로도 다르고, 우이그르 신장 지역도 이쪽은 말이죠, 거의 백인에 가깝습니다. 인종도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치구를 형성하고 따로 살았습니다. 자치구. 그래서 중국에서도 과거에는 우이그르 지역, 티벳 지역, 신장 지역을 자치구로 인정해 줬습니다. 홍콩처럼 말이죠. 홍콩도 하나의 따로 그 하나의 자치구였던 거 아닙니까? 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홍콩도 자치지역, 여기서 구라는 건 자치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홍콩은 뭐 당연히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면서 중국이 되찾았지만 홍콩을 갖다가 영국식 그런 자본주의 체제 그대로 두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장과 우이그르, 티벳 지역도 거기 사는 사람들끼리 자치 지역으로 해서 자기들이 중국 안에 있기는 하되 큰 틀에서는 중국이되 사실은 자치적으로 살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쪽에서 자꾸 독립을 요구하니까 독립국가로, 하나의 국가로 이제 인정받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계속 탄압을 했죠. 엄청 탄압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탄압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 시진핑입니다. 저 시진핑이라는 자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겉으로는 하고 있지만 아주 음흉한 자죠. 구렁이를 닮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진핑이는 구렁이 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음흉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 자가 말이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도 동북공정을 통해서 중국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이 남한 땅덩어리 솔직히 얼마나 됩니까? 한반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반 뚝 잘라가지고 하나는 북한이고 하나는 남한인데 이거 낼름 삼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또 어쩌저쩌고 하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별거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삼킬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삼킬 것인가? 우리는 뭐 우이그르, 신장, 티벳, 홍콩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렇게 삼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결국 공을 들여야죠. 우이그르, 신장, 티벳, 홍콩도 하루아침에 삼킨 게 아니에요. 공을 들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이그르, 신장, 티벳 지역에 중국인들을 대거 이동시켰죠. 그래야 자기들끼리 살아야 뭐 자치고 자기들끼리 살아야 무슨 독립이 얘기가 되는 거지. 거기 한족들을 대거 이동시켜가지고 한족이 거기 점령해 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나옵니까? 티벳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방송에서. 우이그르 신장이라는 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저까지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티벳 뭐 달라이 라마가 어떻고 뭐 티벳 독립이 어떻고 싹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인들을 대거 한인들을 갖다가 그쪽으로 이주시켜가지고 섞어버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티벳 사람 1명이면 그 지역에 중국 사람 2명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점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한국도 그렇게 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5천만 인구인데 여기다가 중국 사람들 서서히 들어가지고 100만 되고 200만 되고 1000만 되고, 그럼 몇십 년만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은 안 되겠죠. 한 50년 지나고 100년 지난다고 보세요. 그러면 중국되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중국되는 거야. 중국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중국되는 거지. 그게 별 수 있습니까?
자, 지금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간파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부터 중국인들 저 속셈을 아니까 아주 중국인들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검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음이 검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도둑놈 신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건 다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떼놈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걔들을 알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딱 한 평도 화교는 우리 땅을 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화교 들어와가지고 차이나타운 만드는 것도 사실상 허락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중국의 침투를 막았던 거예요. 중국은 침투하면 인해 전술을 쓰고 그다음에 중국의 자본 돈 갖다가 여기다가 땅 사고 여기다 집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국인들한테 새들어 살아야 된다니까요. 실제로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집도 싸고 땅 사고 많이 사고 있어요. 물론 미국인들도 사지만 미국인들이 사는 것과는 질이 틀려요. 그래가지고 미국인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근무를 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그걸 살기 위해서 샀다가 내지는 또 살기 위해서 빌렸다가 자기가 필요 없으면 그걸 팔아버리고 내지는 또 떠나라고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오면 찰거머리처럼 물고 늘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건데 지금 보니까 이 중국인들이 우리를 실제로 점령하고 있는 게 수치로 나타나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팔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국채 보유액은 138조 원으로 2021년 말 대비 38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중국만은 아니지만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 중국의 지배를 받는 사실상 중국의 똘마니들이라고 하는 그 국가들이 중국 및 그 중국 똘마니 국가들이 138조 원을 우리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빚이 그렇게 많다 이 말입니다. 3년 4년 만에 38조 원이 늘었습니다. 중국의 국내 상장 주식 보유액은 20조 4,900억 원인데 지난해 말 대비 작년 말 대비 45.8%가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갖고 있는 그 주식 보유액이 20조 4,900억 원입니다. 물론 주식값이 좀 오른 것도 있지만 작년 말 대비를 해가지고 45.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 주식 많이 갖고 있다고요. 생각보다. 부동산도 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중 중국인 비중은 47%. 우리나라 부동산 중에서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47%가 중국인 비중인데 작년에는 최근 5년간이 47%였는데 작년에는 6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더 많이 전체적으로 보면 5년 동안은 47%였는데 작년에만 보면은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 산 것 중에서 중국인이 65%를 기록합니다. 지난달 말 국내 부동산 보유액 중국인은 99,804명. 그 10만 명.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가 우리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인 10만 명이 대한민국에 땅을 갖고 있다고요.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땅이든 무슨 아파트든 하여튼 상가든 10만 명이 작습니까? 중국인 10만 명이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 국민도 부동산 없는 사람이 숱한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산을 갖다가 매입해 들어가고 있어요. 땅을 매입하고 주식을 매입하고 채권을 매입하고.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못 사고 있어요. 집도 하나 없고 땅도 없고 주식도 없고 그런 국민이 대다수인데 오히려 중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채권 사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자산이 이미 상당 부분 중국한테 팔려 나갔다는 거야. 이렇게 나가서는 회복이 어렵겠다는 겁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렇게 중국을 싫어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괜히 중국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도 자기도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저 못난 저 선배들 때문에 4050 이 못난 놈들 때문에 완전히 나라 지금 다 뺏기고 말이죠. 뺏기는 게 무슨 일제시대처럼 무슨 뭐 쳐들어와가지고 뺏기는 것만 그것만 뺏기는 겁니까? 어차피 걔들이 우리 주식 갖고 우리 집 갖고 우리 재산 다 갖고 우리를 노예로 부리고 우리를 종업원으로 부리면 그러면 우리가 노예 되는 거야. 우리가 주인 아니야. 이제 그때부터는 중국인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는 거야.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야? 바뀌는 거야. 대한민국의 주인이 땅도 한 평 없고 집도 하나 없는데 중국인들은 와가지고 땅 갖고 집 갖고 있으면 그게 중국인이 주인이지 우리가 주인입니까?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국인이 세 놓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세 살아야 되는 거야. 꼬박꼬박 세 내면서. 자, 지금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갖다가
당국이 알고서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관대한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게 말이죠. 중국 대사 그 사진 찢었다고 3명을 갖다가 뭐 경찰이 수사한대. 중국 대사 사진 찢었다고. 그럼 미국 대통령 사진 찢는 건 왜 수사 안 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니 중국인들이 땅을 사든 집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오히려 이재명은 관계없는 거야. 아니 중국인들한테 이 나라를 갖다가 넘기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명로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 강신업 TV 쇼핑몰 열려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